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개론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제4회 모의고사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되겠죠. 이 부동산에 있어서의 정착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 정착물이죠. 그래서 1번은 정착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은 정착물을 구분하는 기준을 묻습니다. 자, 이 정착물, 우리가 법률적 측면에서 이 정착물을 우리가 구분하는 기준이 네 가지가 있죠. 이 첫 번째가 물건이 부동산에 부착되어 있는 방법에 따라 이건데, 이 부착되어 있는 물건이 건물 가치에 아무런 손상을 주지 않고 제거할 수 있으면 그 물건은 정착물이 아닌 동산으로 분류하죠. 따라서 1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이 물건이 이 부동산에 부착되는 방법, 17회 시험에 또 한번 출제했었죠. 부착되어 있는 우리가 방법에 따라 정착물을 구분합니다. 1번 정답이고, 2번 경작수확물은 토지에 정착하고 있지만은 부동산의 일부로 보지 않고 동산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정착물이 아닌 게 있겠죠. 정착물이 아닌 것 중에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는 경작수확물인 벼, 감자, 옥수수는 정착물이 아닌 뭘로? 동산으로 분류한다. 2번 맞는 지문이고, 3번 의도적 설치로 추정될 경우와 거래 당사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설비로 간주하여 정착물로 여긴다. 자, 물건을 설치한 의도죠. 물건을 설치한 의도, 또 물건의 성격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임대부동산에 부착된 선반은 임차인이 설치한 경우는 임차자 정착물부와 동산으로 간주하죠. 자, 네 번째가 당사자들 간의 관계인데, 이 임차자 정착물이 있죠. 자, 임차자 정착물은 우리가 임차자가 설치한 물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소유권은 임차자에게 귀속되죠. 따라서 우리는 부동산 정착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정착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이죠. 쌍방의 관계가 매도인, 매수인일 경우 어떤 물건이 정착물인지 아닌지 불분명할 때 그것은 정착물로 간주돼서 매수인에게 양도가 됩니다. 5번은 맞는 질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착물을 구분하는 기준에 관련해서 우선 네 가지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 자, 2번 토지의 용어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자, 택지는 토지의 건물 등의 토지의 건물 등의 정착물이 없고, 공법이나 사법의 제한을 받는 토지는 택지가 아니라 우리가 저지죠. 저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토지의 건물 등의 정착물이 없고, 또 토지는 우리 어느 국가에든지 공법상 규제가 없는 국가는 없죠. 다 있고, 또 이 사법상의 제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저지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저지에 대한 설명이죠. 니은 법률상의 단위 개념으로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를 설명하는 것은 또 무슨 개념? 필지의 개념입니다. 획지가 아니죠. 획지는 가격 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또 필지는 하나의 지번으로 둘러싸인 법률적인 토지의 등록 단위고,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의 한 단위를 말합니다. 니은은 필지에 대한 설명. 디귿 이행지는 용도적 지역 분류 중 세분된 지역 내 동그라미 세분된 지역 내에서 용도에 따라 전환되는 토지.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이 용도적 지역을 크게 분류하면은 이 택지 지역, 농지 지역, 임지 지역으로 우리가 분류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택지 지역이라는 용도적 지역을 이렇게 세분을 하죠. 이 세분된 지역 내죠. 주거 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인데 디귿은 이 용도적 지역 분류 중에 세분된 지역 내에서 예를 들어서 뭐 공업지역이 주거지로 바뀐다. 세분된 지역 내에서 용도에 따라 전환되는 토지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행지라고 하죠. 그래서 이행지는 우리가 항상 내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디귿 맞는 지문이고 네 번째 후보지는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토지를 후보지. 네 번째는 또 후보지 개념이죠. 그래서 두 개 다 맞는 지문입니다. 디귿, 니은 맞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 시 피난 등 안전이나 일조 등 양호한 생활 환경 확보를 위해서 건축하면서 남겨놓은 일정 면적 부분의 토지는 바로 뭐가 된다? 우리는 공지에 대한 설명이죠. 공지. 다섯 번째는 공지입니다. 그래서 디귿, 니을이 맞습니다.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비이동성, 부동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사회적 혼란기에는 부동산에 대한 우리가 소유욕이 감소하기 때문에 투자 수요도 감소됩니다. 맞는 점은 영속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토지는 비소모적 재화이기 때문에 가치의 보존력이 우수하죠. 또 맞는 점은 개별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부동산마다 접근성의 가치를 우리는 달리 평가를 해야 됩니다. 또 맞는 지문이죠. 부증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토지 시장의 가격은 물리적 공급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이 변화된다는 게 틀렸죠. 그래서 뭐에서 변화된다? 수요죠. 물리적 공급이 아니라 공급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에 의해서 변화됩니다. 수요, 물리적 공급이 아니라 수요입니다. 4번 정답. 부동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임장 활동과 관련되어 있다. 자, 그래서 4번이 우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다음은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격이 변함에 따라 여러분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 곡선 상에서 이동을 하겠죠. 자, 가격이죠. 가격이 변함에 따라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A점이 가격이 하락을 하면 수요법칙에 따라 수요량이 증가를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나오죠. A점이 수요 곡선을 따라서 B점으로 이동합니다. 자, A점이 B점으로 이동한다. 이 수요 곡선 상에서 이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수요량의 변화는 수요 곡선 자체가 아니라 수요 곡선 상에서 이동합니다.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니까 틀렸죠. 2번 부동산 수요란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하는데 반드시 유효 수요일 필요는 없다는 게 틀렸죠.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실질적인 구매력을 갖춘 유효 수요를 의미합니다. 2번 틀렸고 3번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에 가격의 변화에 의한 수요량의 변화는 이렇게 수요 곡선 상에서 이동한다. 맞는 지문이죠. 1번과 3번에 관련된 설명인데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수요는 인구나 소득 또는 소비자의 기호, 생산 기술이나 요소 가격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생산 기술, 요소 가격은 수요 변화가 아니라 공급의 변화 요인. 따라서 4번 틀렸고 5번 수요 변화란 가격의 변화에 따라 수요량이 변하는 것은 이렇게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수요량이 변하는 것은 수요량의 변화. 5번은 수요 변화가 아니라 수요량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시장의 수요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유효 수요란 실질적인 구매를 갖춘 수요를 의미한다. 축조는 만들어서 공급하죠. 부동산의 내용 연수를 새로이 부과하는 공급을 말하고 관리 공급은 관리를 잘하면 수명이 연장되니까 내용 연수를 증가시키는 공급을 말합니다.
잠재적 수요란 구매할 의사와 구매 능력은 갖추고 있으나 일시적으로 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지 않는 수요다 하니까 틀린 지문인데, 유효 수요, 실질적인 구매를 갖춘 유효 수요는 부동산을 구매할 의사, 살 의사도 있고 이 부동산에 대해서 지불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춘 게 유효 수요입니다. 유효 수요. 여기서 잠재적 수요는 살 의사는 있는데 지불 능력이 없다는 거죠. 지불 능력은 없어요. 구매 능력은 없다. 그래서 4번 정답이 되겠고, 5번 초과 공급은 수요를 초과하는 공급이죠. 그래서 5번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런 내용을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고, 6번 부동산 수요 함수가 주어졌고 공급 함수가 주어졌는데, 건축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단위당 생산비가 3원 하락한다면 가격과 생산량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이런 얘기겠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났을 때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게 최초의 균형이죠. 그럼 최초의 균형을 구할 때는 얼마? 자, 최초의 균형을 한번 구해볼까요? 최초의 균형을 구할 때는 지금 P가 양쪽에 P 서로 같죠. 균형일 때는 우리가 양쪽에 P가 같으니까 오른쪽 우변도 같다. 그래서 얼마죠? 40 마이너스 2분의 1 Q, 40 마이너스 2분의 1 Q는 또 Q 플러스 10이 되겠죠. 자, 양변에 P가 같으니까 우변 기도로 같다. 그럼 넘어가면 얼마죠? 2분의 1에 Q 더해주니까 2분의 3. Q는 40에서 10을 빼니까 30이죠. 따라서 Q는 얼마? 20이 되겠죠. 자, Q가 20이면은 P 리꼬르는 Q 플러스 10인데 Q가 20이니까 P는 얼마? 30이 되겠죠. 자, 그럼 P는 30, Q는 20이다. 이게 최초의 균형입니다. 자, 그런데 건축 기술의 발달로 단위당 생산비가 3원 하락을 한다. 자, 3원 하락한다. 생산비가 3원 하락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이게 3원이 이렇게 하락을 해야겠죠. 3원을 하락을 하면은 이게 새로운 공급 곡선은 얼마 나오죠? P 리꼬르는 Q, Q는 X축, P는 Y축인데 여기에 10이죠. Q 플러스 10이거든요. 이게 P 리꼬르는 Q 플러스 10이 우리가 3원을 하락을 하니까 3원을 빼줘야죠. 3원 하락을 하니까 3원을 하락하니까 3원 빼주면 돼요. 그래서 얼마? Q 플러스 7이 됩니다. 자, 그러면 수요는 변화가 없죠? 수요는 얼마? 40 새로운 균형. 자, 공급 곡선이 이동한 이후에 새로운 균형을 보면은 수요는 곡선은 변화가 없는데 공급이 변하죠. 얼마? Q 플러스 7로 바뀌죠. 그럼 또 넘어가면은 2분의 3 Q는 얼마? 33이 되죠. 따라서 Q는 22가 돼요. Q 21을 여기 대입시켜 주니까 P는 29가 되겠죠. 자, 그럼 이 점에서 P는 29가 되고 요거는 30 얼마? 30 Q는 22가 되겠죠. 그러니까 얼마? 가격은 얼마 하락? 1원이 하락을 했죠. 그리고 거래량은 얼마 증가했다? 거래량은 2원이 증가를 했다. 그래서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로 갑니다. 주택에 대한 수요 공급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수요의 금리 탄력성은 주택 금융이 활성화될수록 커지며 저당의 유동의 활성화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이렇게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이 됐죠. 수직선이 됐을 때 우리가 수요가 증가를 하더라도, 자, 여러분 이렇게 수요가 증가를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균형 거래량은 변하지 않죠. 균형 가격은 상승하지만 거래량은 수직선일 때는 불변. 2번 맞는 지문이고, 3번 지문을 보시면은 이 공급이 증가할 때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다.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급할수록 자, 어떻게 되느냐? 자, 이 점에서 공급이 증가를 하죠. 자, 공급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면 가격이 많이 하락하죠. 뭐보다? 우리가 완만한 것보다 기울기가 급할수록 가격은 더 많이 내린다. 3번 맞는 지문이고, 자, 4번 지문을 보시면은 4번 수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 완전 탄력적은 수평선이죠. 자, 완전 탄력적은 수평선일 때 공급이 뭐한다? 감소하면은 새로운 균형점에서 가격은 변하지 않는데 거래량은 감소하죠. 가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균형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상승한다니까 틀렸죠. 4번 정답. 자, 5번 지문 보면은 자,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다.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급한 비탄력적, 완만한 탄력적이 이렇게 주어졌죠. 자, 여기서 어떻게 된다? 수요가 감소한다. 수요가 감소하면은 비탄력적은 가격이 많이 내리고 탄력적은 가격이 적게 내리죠. 완만할수록 이렇게 완만할수록 가격이 더 조금 내린다. 더 조금 내린다.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는 주기의 순환 국면이 불분명하고 일정하지 않은 경우는 없다. 아는 경우는 없다니까 일정하다는 얘기죠. 틀렸죠. 부동산 주기에, 부동산 경기에 있어서의 주기의 순환 국면은 불분명하거나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질문. 순환적 경기 변동은 후퇴 다음에 뭐가 와야 돼? 하향. 하향 다음에 회복 상향. 회복 하향이 바뀌었죠. 순환 국면이 바뀌었습니다. 2번 틀렸고, 부동산 경기 변동에 있어서의 하향 시장 국면에서는 어떻게 되냐? 자, 이런 얘기죠. 자, 이런 형태로 우리가 가는데 바닥을 통해서 회복은 느리게 진행이 되고 정점을 통해서 후퇴는 빠르죠. 회복 다음에는 상향, 그럼 후퇴 다음은 하향. 이게 되풀이 돼서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문제는 이 하향 시장 국면에서는 가격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매도자는 거래를 빨리 매각을 하려고 하고 매수자는 거래를 뒤로 미루려고 하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 전문업자 입장에서는 매수자가 중시되는 시장이 형성이 됩니다. 매수자가 중시되는 시장이 형성된다. 그래서 우선은 틀린 지문이죠. 4번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의 변동 주기와 유사한 주기를 갖는다. 유사하면 안 되죠.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 변동의 주기보다 약 2배 정도 깁니다. 틀린 지문. 자, 그리고 부동산 경기는 지역별 형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며 부동산 붐이 발생하면은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도 있죠.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질문이 정답이고 9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기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부동산 시장은 단기적 거래가 곤란한 경우가 많아 유동성, 황금성이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맞는 지문이죠. 1번 정답인데 왜 그럴까요? 바로 고가성 때문에 그렇죠. 가격이 비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단기간에 거래가 이루어지기는 곤란하다. 단기간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곤란을 하다는 내용이죠. 자, 1번 정답이고 2번 부동산 시장의 특징 중 하나는
공급의 시차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공급이 고정되는 경향이 있다. 여러분, 공급의 시차로 인해서 장기가 아니라 단기에 공급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격에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기가 아니라 단기죠. 2번 틀렸고, 3번 부동산 시장은 부동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과다한 법률적 제도적 제한이 불가능하다. 법률적 제도적 제한이 많기 때문에 수요 공급 조절 기능이 저하되면서 가격의 왜곡을 발생시킵니다. 자, 4번 질문.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활동 주체에게 가격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 없다. 여러분, 정보 제공의 기능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개별성이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별 가격 수준 형성이 가능하다. 자, 여러분이 부동산 시장은 이 지역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달리 형성되고 또 개별성에 따라 부동산 가격은 개별적으로 형성됩니다. 그래서 5번도 틀린 지문이죠.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로 갑니다. 시도시 인근에 A 할인점과 B 할인점이 있다. 허피 상권 분석 모형을 적용할 경우에 A 할인점의 이용객 수는 시도시 인구의 몇 프로인가? 단 거리에 대한 소비자에 있어서의 거리, 마찰 개수의 값은 2다. 자, 마찰 개수의 값은 2라는 거 가정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중력 모형을 적용합니다. 자, 중력 모형을 적용할 때는 이 매장 규모인 매장 면적에 비례하죠. 매장 규모인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자, 그러면은 지금 뭐죠? A 할인점을 묻는 거죠. 자, 이 A 할인점을 방문해서 어떻게 돼요? 물건을 살 확률을 우리는 시장 점유율로 표현하는데, 이 점유율은 분모는 뭐죠? 상권 내 각 할인점의 유인력의 합계인데 A 할인점의 매장 면적 8,000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B 할인점의 매장 면적 2,000에 비례하고 거리 2km, 거리 제곱에 반비례. 구하고자 하는 A 할인점이죠. 8,000, 8의 제곱입니다. 자, 8,000, 8 하나면 1,000을 8로 나눠주면은 얼마? 1,000을 8로 나눠주면 125죠. 2,000을 4로 나눠주면 5입니다. 625에 125는 5분의 1인데 곱하기 100을 해주죠. 퍼센트로 가려니까 20%. A 할인점의 시장 점유율이 20%가 나오면 이용객 수는 얼마냐? 자, 이용객 수를 봤더니 시도시 인구가 얼마? 20만 명. 시도시 인구가 20만 명인데 20만 명의 몇 프로? 50%. 자, 20만 명의 50%가 A 할인점이나 B 할인점을 이용한다. 그러면 10만 명이죠. 10만 명의 몇 프로? 10만 명의 20%가 이용을 하니까 2만 명이 되겠죠. 2만 명. 자, 구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시도시 인구에서 A 할인점의 이용객 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냐? 그러면 시도시 인구는 20만 명이고 A 할인점 이용객 수는 2만 명이죠. 곱하기 100을 해줬더니 몇 프로? 10%가 되겠죠. 10%.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도시 성장 구조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도시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데 1925년 미국의 시카고를 대상으로 하죠. 미국의 시카고를 대상으로 한 최초의 실증적인 모형입니다.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 이론은 도시가 그 도시 내에서도 여러 개의 핵심이 형성되면서 성장한다는 이론으로서 도심과 부도심이 나타나죠. 그래서 1945년에 나타난 우리 해리스 울만에 있어서의 다핵심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신도시나
대도시 설명에 적합한 이론입니다. 동심원 이론은 도시가 그 중심에서 동심원상으로 확대되면서 5개의 지구로 분화되면서 성장한다는 이론입니다. 맞는 질문이고, 다핵심 이론과 호이트 선형 이론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개발된 동심원 이론 하니까 틀린 질문인데, 자, 이 동심원, 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과 호이트의 선형 이론의 이 장점을 수용을 했죠. 이 장점을 수용해서 나타난 이론이 바로 다핵심 이론입니다. 이 선형 이론은 1939년에 나타났죠. 그래서 4번 정답이 되겠고, 5번 선형 이론은 도시가 교통망을 따라 확장돼서 부채꼴 모양으로 성장한다는 이론. 그래서 항상 교통망이 나오죠. 호이트의 선형 이론 하여튼 교통망이 나와야 됩니다. 4번 정답이 되겠죠. 12번 문제로 갑니다. 도시 토지 지대에 관한 설명 중 도시의 동그라미. 도시 동그라미 치고 노동 투입량은 일정하다고 가정합니다. 입찰지대의 개념이 나오죠. 단위 면적은 1제곱미터인데 이 단위 면적 토지에 대해서 토지 이용자가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는 용의가 있는 최대의 금액, 최대의 동그라미, 최대의 금액을 지불하기 때문에 초과의 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를 말합니다. 1번 개념 맞습니다. 입찰지대 곡선은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하는 업종의 지대 곡선의 포락선으로서 입찰지대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하고 도심에 가까울수록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급하고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합니다.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를 묻는 건데, 자, 이런 얘기겠죠. 거리, 지대, 도심이죠. 자, A 산업의 지대 지불 곡선, B 산업의 지대 지불 곡선, C 산업이면 이렇게 가장 높은 부분을 연결한 이 포락선, 이 가장 높은 지대 부분을 연결한 이 포락선이 입찰 지대 곡선이에요. 자, 입찰 지대 곡선 그림에서 우하향하는데 이 기울기는 우리는 단위거리당 총 교통비용이 얼마나 변동하느냐, 한계 교통비용이죠. 한계 교통비용이고, 그리고 분모는 토지 이용 주체에 있어서의 토지 사용량을 얘기합니다. 토지 이용 주체의 토지 사용량을 묻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3번 지문 어떻게 해요? 비례하고 반비례 맞는 지문. 도심에 가까울수록, 자, 4번 지문 보시면은 도심에 가까울수록 우리가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우리는 토지, 지가가 비싼 토지는 적게 투입하고 상대적으로 싼 자본은 많이 투입하기 때문에 이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큰 우리가 금융업, 보험업 등이 입지를 하게 되겠죠. 맞는 지문이고, 지가가 우하향하다가, 자, 이렇게 지가가 주어졌고, 이게 도심인데 거리, 지가가 이렇게 가장 높은 곳에 우하향하다가 다시 높고, 이렇게 파도 물결 치듯이 이렇게 중간에 지가가 상승하는 부도심이 나타난 이것은 소도시가 아니라 대도시의 지가 구조입니다. 소도시가 아니라 대도시 지역입니다. 5번 정답. 13번 문제로 갑니다. 외부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환경 악화가 주택 가격을 하락시키는 것은 부정적 외부 효과가 당해주택의 마이너스 자본화가 되었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하락합니다. 1번 맞고, 부정적 외부 효과란 경제 주체의 행위가 의도하지 않은 제3자에게 아무런 보상도 없이 피해를 줄 경우를 말하죠.
긍정적 외부 효과란 경제 주체 행위가 또 의도하지 않은 제3자에게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또 이익을 줄 경우를 말합니다. 개념이죠. 생산 과정에서 부정적 외부 효과가 사회적 후생 손실을 우리가 발생시키는 것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더 적게가 아니라 더 많이 과다 생산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 얘기죠. 사적인 편익을 나타내는 수요 곡선, 사적인 비용을 나타내는 공급 곡선이죠. 자, 여기에 균형 생산량인데 각 생산량 수준에서 우리는 외부 비용, 이 크기만큼 외부 비용이 다 더해져서 이 사회적 비용은 사적 비용보다 더 커요. 이렇게 사회적 비용은 사적 비용보다 더 큽니다. 자, 이때 사회적으로 바람직, 이 점인데 이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최적 생산량은 이만큼인데 실제는 균형만큼 생산하기 때문에 이 크기만큼 과다, 더 많이 생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다 생산합니다. 그래서 4번 정답이 되겠죠. 더 적게가 아니라 더 많이 생산합니다. 생산 과정에서 긍정적인 외부 효과는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외부 효과는 이런 또 의미겠죠. 이 사적인 편익을 나타내는 수요 곡선과 사적인 비용을 나타내는 공급 곡선이 주어진다. 이게 바로 우리는 균형이죠. 자, 균형 생산량이 주어졌습니다. 자, 이 균형 생산량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자, 여기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사적인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이 더 작습니다. 이 크기만큼 이제 사회적 비용이 더 작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 점이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최적 생산량이 이만큼인데 실제는 균형만큼 생산을 하죠. 그러니까 이만큼 과소 생산한다. 여기는 과소 생산한다. 더 적게 과소 생산되는 경향이다. 5번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로 갑니다. 14번 문제를 보시면은 임대주택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증가시켰을 때 임대주택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이 작을수록, 임대료 탄력성이 작다는 것은 뭐죠? 작을수록은 비탄력적입니다. 작을수록, 밑줄, 작을수록은 비탄력적을 말하고 클수록은 탄력적이죠.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때 임대주택 공급을 이렇게 증가시켰을 때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많이 하락하고 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적죠. 그래서 비탄력적일수록 임대료 하락 효과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1번 맞는 질문. 2번 단기 임대주택이란 일반형 임대사업자가 4년이면서 4년 동그라미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 임대주택을 말하고 공공주택의 임대료가 시장의 임대료보다 낮다. 자, 이 공공주택에서의 임대료가 공공주택의 임대료가 이렇게 시장의 임대료보다 낮다. 그럼 이 차액만큼 우리는 주거비 주택 임대료에 대한 보조 효과가 있다. 여기에 3번 설명. 4번 중공공임대주택이란 일반형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10년이 아니라 8년.
작년 시험에도 출제했었죠. 10년이 아닙니다. 8년입니다. 자, 4번 정답. 시장 임대료보다 낮은 임대료 규제다. 자,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주어졌는데 이 시장에 있어서의 이 균형 임대료보다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이 낮은 수준의 임대료를 규제하면은 임대인은 요걸 손해를 보죠. 손해를 보기 때문에 임대주택에 자금 어떻게 돼요? 투자도 기피하고 유지 관리 비용도 지출하지 않기 때문에 임대주택에 대한 질적 수준은 계속 저하돼요. 맞는 지문이죠. 5번도 여러분 이 작년 재작년 2년 연속 출제된 지문입니다. 자, 정답은 4번이 정답이죠. 자, 15번 분양가 상한제. 우리 또 작년 27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었죠. 분양가 상한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설명으로 묶인 것은 자, 분양가 상한제를 보면은 수요와 공급이 주어지죠. 자, 이게 바로 시장에서의 균형 가격, 시장 가격을 말합니다. 이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규제를 하죠. 자, 그러면 규제를 한 거예요. 이 규제 가격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가격이면서 분양가의 상한선, 상한 가격을 말합니다. 자,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손해를 막 보니까 수익성이 악화되니까 장기적으로는 신규 주택 공급이 줄어들어요. 장기적으로는 신규 주택 공급량이 줄어들고 수요량은 이만큼 뭐한다? 증가를 하겠죠. 신규 주택 공급이 줄어들면서 기존 주택 가격이 오히려 상승할 수도 있다. 그래서 기억은 맞고 상한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낮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뭐가 발생한다? 이 크기만큼의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서 장기적으로 암 시장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초과 수요 발생 맞는 지문이고 분양가 규제 상한제의 목적은 우선 주택 가격이 급등했을 때 주택 가격을 안정시킬 목적, 또 신규 주택 구입을 하는 사람에게 신규 주택 구입 가격 부담을 낮춰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죠. 디귿도 맞고 시장 가격 이상이 아니라 시장 가격 이하로 상한 가격을 설정하는 일종의 최고 가격제로서 무주택자의 주택 가격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제도 이상이 아니라 이하입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 기역, 니은, 디귿이 맞습니다. 4번 우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까지 풀었고요. 우리가 잠시 뒤에 16번 문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